안녕하세요. 관영호TV 채널을 방문해주신 오늘 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자동차에 귀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귀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즉 귀중한 정보가 있으나 그게 뭔지 한 번도 못 보신 분 또는 보셨어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 이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시동 걸고 운행하시면서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을 바꿔주고 때가 되면 부품 바꾸고 또 때가 되면 스파크 플러그도 바꾸고 남들이 한다니까 흡기 청소도 해보고 또 약간의 어떤 떨림이 있으면 엔진 밈이라는 걸 바꾸시죠.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경제는 돕니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지금이라도 오늘 드리는 정보를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주기적인 정비의 필요성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비비를 아끼면서 또는 관리비를 아끼면서 주기적으로 교환했던 어떤 부품의 수명이 길어지게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짧게 방치해서 남들이 뭘 갈았다니까 뭘 청소했다니까 나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통상적인 남들 방식과 똑같은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정비를 하면서 또 자동차를 보면서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 정보를 안내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곤 있습니다만 글쎄요, 얼마나 기억에 담고 가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렸으니까 그 정보가 여러분들 자동차 관리에 무척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를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이 더 많으시기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이 전파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자동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보라. 무엇인지 모르겠죠? 이겁니다. 이런 라벨이 있습니다. 보통 명암 정도의 사이즈 됩니다. 어떤 분이 주고 가신 명암인데요. 이거보다 약간 큽니다. 즉 까만 부분은 본닛이고요. 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글씨가 바로 이 자동차 엔진의 스펙입니다. 자동차 샀을 때 그 매뉴얼 속에도 없는 귀중한 정보가 본닛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닛을 열면 이런 것이 어디가 있느냐? 자, 여기가 엔진룸이죠. 본닛을 열면 이쪽을 들여다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뚜껑입니다. 여기가 본닛입니다. 여기에 그 라벨이 붙어 있는 차도 있고 이쪽에 있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이쪽에도 있고 또 어떤 자동차는 중간쯤에 여기에도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 가운데는 주로 뭐가 붙어 있습니까? 흡입판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한 어딘가에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스펙이 붙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닛을 열면 엔진룸만 들여다보시고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와샤액은 어디다 넣나 냉각수는 어디다 넣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스펙을 알고 나면 자동차를 살 때부터 무척 신경 써서 구입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길래 그런가? 방금 보셨던 그 내용을 키워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제작사가 있습니다. 인증번호 이런 쭉 안내가 돼 있고요. 배기량도 나와 있고 공회전수도 나오죠. RPM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화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0도에서부터 20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TDC 되어 있습니다. TDC, BDC 그렇습니다. 엔진이 회전할 때 피스톤이 꼭대기로 올라온 지점이 상사점 TDC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BDC입니다. T라고 하는 건 톱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톱 데드 센터입니다. TDC. 그 다음에 피스톤이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흡입, 그 다음에 압축 올라갑니다. 폭발 배기. 피스톤은 상하로 움직이는데 TDC와
BDC 아래쪽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텀 데드 센터 죽은 점, 여기서는 BTD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B가 뭐냐면 B4입니다. 상사점 전 엔진이 우측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요. 상사점 전 마이너스 10도에서부터 20도의 사이에서 점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엔진이 좋은 상태가 못 되는 엔진입니다. 만일에 제가 이 자동차를 구입한다, 본닛을 열고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이 차 안 삽니다. 다른 차를 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점화 플러그 간극 되어 있습니다. 0.7 플러스 마이너스 0.05입니다. 그러니까 0.65에서부터 0.75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점화 플러그의 간극도 사실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극을 설정을 해 놓으면 자동차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밑에를 보면 사각형 표가 있죠. 일산화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그리고 배기관 탄화수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CO 가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NOx승입니다. 탄화수소라는 것은 HC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배출가스 규정을 보니 일산화탄소가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많은 자동차의 경우는 엔진의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즉, 이 자동차를 생산한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의 온도를 내리지 못하고 출고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연구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온갖 머리를 짜내봤지만 엔진의 온도를 더 낮출 수가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의 능력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뭐 국산차가 되든 수입차가 되든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본닛을 열고 이 라벨을 봤더니 일산화탄소가 두 가지 가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출고되는 즉시 엔진의 온도를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정비업체로 가셔서 엔진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정비를 해서 자동차를 타신다면 고장 없는 자동차를 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엔진 온도를 내리는데 서머스탯의 문제도 있고요, 냉각팬의 문제도 있고요, 라디에이터의 문제도 있고요, 팬과 라디에이터의 거리가 멀어서 라디에이터 쪽에 냉각을 못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머스탯이 열렸지만 내부로부터 냉각수가 계속 순환되는 그런 자동차도 있습니다. 서머스타트가 열리면 엔진에 있는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렸어도 엔진 내부로 바이패스 돼서 엔진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자동차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적당히 어느 장치를 개조해서 엔진의 온도를 내려주고 있기는 한데 어떤 자동차들은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엔진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냉각수 정비를 하고 라디에이터 캡 정비를 하는데 요즘은 캡이 바꿀 수 없는 구조의 자동차도 있습니다. 또한 그 냉각수의 비중과 pH라는 걸 통해서 냉각수의 흐름 성능을 개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의 온도를 낮춰주고요. 또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합이 맞을 수 있도록 엔진 오일과 스파크 플러그 캡,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배기관의 정비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같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엔진의 온도를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차를 봐주는 정비사분한테 갔을 때 그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국산차 정도는 그나마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제차들은 바이패스가 덜 되게 손을 보려면 머리가 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옆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금방 될 줄 알고. 안 됩니다.
때로는 며칠씩 걸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프라그 간극 0.7 플러스 마이너스 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0.65에서 0.75mm까지의 갭을 맞추는데 저를 보신 분들은 여기 옷에 여기에 메달처럼 두 개가 걸려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쪽에도 눈금이 있고 뒤집으면 여기도 눈금이 있습니다. 이쪽 눈금은 미리로 되어 있고요. 이쪽 눈금은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미리로 쓰죠. 단위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점점 굵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미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얇은 데다 끼워서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렇게. 그럼 현재 여기에 눈금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경우 스파크 플러그를 교환하기 위해서 탈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맡겨놓고 가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이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되는 부품으로 구입해서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탈거해 놓은 플러그, 새로 가져온 플러그, 여기 캡, 탈거해 놓은 게 0.5, 0.55 이랬습니다. 몇 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본닛을 열고 여러분들 자동차 속에서 이런 라벨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라고 하면 나는 그 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어떤 자동차다 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탈거된 스파크 플러그의 갭을 봤더니 모두 다 스펙에 나오지 않는 갭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신품이 온 것을 또 간극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0.5, 0.55 가장 넓은 게 0.6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플러그 갭이 안 맞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끼웁니다. 결국은 신품으로 맞춰 나온다는 갭이 안 맞춰 나온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은 탈거해 놓은 플러그와 코일입니다. 코일 그리고 배선입니다. 플러그 배선이라고 하죠. 방송 찍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이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 갭이 0.7mm라고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진 온도가 높은 가운데에서 스파크 플러그 갭이 0.7이면요 가속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중에는 LP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있죠. LPG 자동차의 경우는 0.7에서 0.8mm의 갭을 줍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1.0에서부터 1.5mm까지 갭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0.7mm라는 갭을 주었다. 보시겠습니다. 피스톤이 올라갔습니다. 피스톤 헤드에 요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스파크 플러그로부터 불꽃을 발생시켰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화염 전파거리, 불꽃이 번쩍하고 지나가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이 발생하면 번개처럼 번쩍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 공간 배기량별로 이제 피스톤의 크기가 다를 테니까 작은 공간이다 그러면 충분히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넓죠. 상당히 배기량이 컸으니까 이 공간 보이십니까? 이 정도의 피스톤 면적 그리고 그걸 덮는 위에 뚜껑, 모자로 말하면 캡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저 스파크 플러그에 불꽃이 발생하는 팁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번쩍해서 그 안에 있는 혼합가스를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갭이 좁으면 불꽃이 미리 발생합니다. 상사점 부근에 갔을 때 점화가 돼야 되는데 미리 발생되기 때문에 피스톤이 올라가다가 미리 불꽃이 발생했으니까 폭발되는 가스가 팽창하면서 진동합니다. 즉 노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는 노킹을 유발시키는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진의 온도도 내려주고 스파크 플러그 갭도 0.7 갖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1.0 내지 1.2mm의 갭을 주어야 정상적인 연소 상태를 갖는다.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스파크 플러그에 대한 열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플러그는 열형, 냉형, 중간형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다음 방송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서 모르고 있었던 것 새롭게 알았다는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동차는 알고 탑시다. 이왕이면 스파크 플러그도 정비사가 이런 걸로 안 해주면 여러분이 빼서 간극을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탈거할 수 있는 공구 정도는 많은 돈 안 가져도 됩니다. 물론 복잡하게 이것저것 더 탈거를 해야만이 스파크 플러그를 뽑아낼 수 있는 6시린더나 8시린더 자동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시린더 4개짜리 4기통짜리 자동차를 타시는 분은 복잡한 공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탈거해서 갭 맞추는 거 여러분들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 자동차를 아끼게 되고요. 자동차에 대한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방송을 스파크 플러그 편으로 정해놓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